가족을 내 편으로 만드는 노력 대비 효과 좋은 인생 노하우.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공부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고 명절 앞두고 있어서 가볍게 또 수다 떨어보려고요. 바쁘시면 패스해 주셔요. 제가 이렇게 교육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인성이 아주 뛰어난 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동네 아줌마거든요. 커피숍에서 모임하면 막 그 드라마 감정이입해서 막 크게 떠들고 가끔 시댁 남편 흉도 보는 그냥 평범 그 자체랍니다. 그냥 욕심이 많아서 아이 공부시키는데 관심이 많았을 뿐이죠. 지인들은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우아한 척 말을 하면 정말 웃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주 느끼는 거지만 저는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더 쉽게 얻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조금 게으른데도 남들보다 수월하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잔머리를 좀 잘 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인생 노하우 몇 가지를 풀어봅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등이 아이들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시어머니와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기. 이건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남편을 만난 지 제가 올해로 28년 차 들어갑니다.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했어도 이제는 마음에 드는 게 몇 가지 안 되네요. 남편도 그렇겠지만요. 그런데 이렇더라도 계속 싸우고 있으면 아이들이 바로 영향을 받아요. 가능하다면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인생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 방식, 돈 관리, 투자 주도권 다 제가 갖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애교도 없는 제가 이렇게 사는 노하우. 첫 번째는 시댁엔 안부전화 100번보다 이런 전화 한 번이 더 좋다. 시어머니들 참 이상하죠. 전화에 참 목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평소에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꼭 합니다. 어머니가 여행을 가셨거나 지인들과 어떤 일정이 있어서 함께 하실 때요. 그러니까 사람들 무리 안에 계실 때 어머니 여행은 어떠셔요? 이렇게 한번 하면 어머니 목소리 완전 하이톤으로 바뀝니다. 어깨가 으쓱하신 게 전화기 너머로 다 느껴집니다. 평소에 수십 번씩 100번씩 왜 하나요? 이런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평소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이제 자식에게 사랑받고 있다 하는 인상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어디 여행 갔는데 다른 집에서 다 이제 전화 오는데 우리 집 남의 편만 전화 안 하면 그게 참 그래요.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이럴 때는 어디 여행 가셨을 때 전화 한번 꼭 하셔요. 그러면 그래 고맙다. 아주 효과 만점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1등 요리사. 이제 어머님 댁에 가끔 가면 사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직도 이제 어머니께서 식사를 맛있게 해주셔요. 그럼 저는 정말 잘 먹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요리도 깔끔하게 하시지만 저는 이제 입이 일단 안 짧거든요. 대체로 뭐든 잘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살짝 배고프게 갑니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많이 표현해 드리고 오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도 꼭 당부를 합니다. 할머니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꼭 말씀을 드리라고요. 너희 주려고 그렇게 힘들게 준비하신 음식인데 무조건 맛있다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이제 애들이 안 들리게 말을 하면 제가 할머니 못 들으셨다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더 크게 할머니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머니 얼굴이 확 핍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손주들이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음식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조용히 먹어주는 거 정말 예의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걸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마음 헤아릴 줄도 알고 어른들에게 감사도 표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기본기인 것 같아요. 세 번째, 할머니와 잘 지내기. 위랑 연결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제가 어머니와 잘 지내는 거, 할머니와 잘 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어머니 댁에서 나올 때 제가 한마디 합니다. 허그. 그러니까 영어로 암호처럼 하는 건데 두 아이들이 이제 순서대로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옵니다. 저는 안 하고 애들만 시키는데요. 유치원 때부터 했던 거라 성인이 된 지금도 아주 편하게 합니다. 이걸 안 하고 오면 제가 게임을 안 시켜주거나 용돈을 안 준다고 협박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습관으로 만들었죠.
정말 힘도 안 드는 일인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화도 가끔 드리게 하고 전화 끝에는 꼭 할머니 사랑해요 하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해요 잘 안 하는데 할머니에게는 아주 잘하죠. 무뚝뚝한 남자애들이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친과 외가 동일하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더 편합니다. 제가 할 일을 이제 나눠서 하는 거죠. 아이들도 큰 불만 없이 당연하게 하고 있고요. 할머니네 가서 할머니랑 둘이 밥도 먹고 오고 그럽니다, 요즘엔. 네 번째. 아이들 인성교육은 남편 듣는 데서. 특히 시댁 관련. 위에서 말한 3가지 내용들 저는 남편 듣는 데서 많이 가르칩니다. 처음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확실히 그날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명절날 시댁 가는 차 안에서 조곤조곤 주의를 주는 거죠. 할머니 안아드려라, 음식도 맛있다고 꼭 말씀드려라 등등등.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면 남편도 옆에서 조용히 들어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성질은 좀 더럽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괜찮아, 인성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은 일대로 많이 하면서 남편 앞에서 시댁 흉만 보면 사이만 나빠지고 아이들만 긴장해요.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일은 남편하고 애들 구슬려서 시켜보시고요. 어머님과 사이좋게 하고 오면 힘들다고 생색 내도 다 들어줍니다. 친정 가서도 더 열심히 하고요. 남편들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머니께 잘하자 하는 교육은 남편도 듣는 시댁 가는 차 안에서 해보셔요. 아시겠죠? 5번째. 남편이 살짝 무시하는 것 같을 때는 한 가지만 판다. 요즘은 와이프 무시하는 용감한 남편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우리 부모님께 어떤 딸인데 감히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요. 그리고 웃으면서 한 가지 지식만 팝니다. 5가지, 10가지 필요 없고요. 한 가지만 책, 뉴스, 유튜브 더 많이 보셔서 지식을 압도해 보세요. 남편의 전공 과목 같은 걸로 들이대지 말고 약간 가볍지만 남편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관심 있어 하는데 살짝 모르는 이슈로요. 저는 무시당한 적은 없지만 가끔 이렇게 해줍니다. 서로 윈윈 관계가 가장 오래가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 주제를 얘기를 하면 그땐 속으로 와, 우리 와이프 대단한데 이런 생각 들 만큼 이제 압도해 버립니다. 그쪽으로 지식을. 저는 부동산도 그랬고 주식도 그랬습니다. 1년에 하나씩만 파시면 정말 나중에는 함부로 생각 못 하고요. 무엇보다 내가 성장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좋아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한 지식을 파시면 됩니다. 무시가 웬 말인가요? 아이 키우기도 힘들고만. 그리고 아이와 사이좋게 나이 드는 법. 아이와 잘 지내려고 할 때 뭘 생각해 봐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좋았었는지 생각해 보는 게 처음이에요. 잔소리가 싫고 사주시면 좋았죠. 어떤 결과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또 자랑스러워 해주시는 모습 아닐까 합니다. 인정해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또 부모여도 사과를 하고요.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규칙처럼 지키는 게 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 들어주기. 말을 1대3 비율로 합니다. 룰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짧게 말하고 대화할 때 3번 듣고 1번 말한다. 특히 공부 얘기는 더 조금만 하셔야 되고요. 1대3 비율이 별거 아닌 규칙이지만 사춘기라면 이것만 지켜도 좋아져요, 사이가. 꼭 해야 할 말은 당연히 해야죠. 안정과 건강, 진로 등등 열심히 사는 이야기는 하지만 잔소리만 덜해도 사이는 좋아집니다. 내가 말할 비율을 줄여놓으면 저절로 잔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2번째는 연락을 부모님보다 적게 하기. 이건 성인 자녀의 경우일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답이 없는 거고 연락 좋아하는데 굳이 안 하실 건 없지만요. 잔소리를 덜하고 부모님께 잘하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는 바라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희를 보고 배웁니다. 제가 매일 친정엄마와 통화하고 할머니랑은 가끔 1시간씩 통화하는 걸 보는 거죠. 제가 사실 어머니에게도 막 하는데요. 오히려 좋아하시고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남자애들 정말 얼마나 무뚝뚝해요. 저희 큰애도 막 살갑고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이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세상에 어떤 사이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표현하라고. 그런데 이제 몇 달 전부터 일주일에 2번씩 꼭 전화가 옵니다. 엄마, 저 요일을 정했어요. 수요일하고 토요일에는 이제 특별한 일이 없어도 전화할게요. 전 이 말에 진짜 얼마나 뭉클하던지,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속 썩이는 사춘기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그 성인이 돼서 떨어져 사는 자식이 이런 거네요. 저는 이제 일부러 애한테는 톡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말만 들어도 참 좋더라고요. 엄마, 저예요. 뭐 그냥 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저희는 이제 그냥 전화하는 사이랍니다. 아이와 사이좋게 나이 드는 방법은 그러니까 별건 없어요. 잔소리 안 하고 할 말 좀 줄이는 거.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것.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가족의 유대와 사랑이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도 공부하지만 부모님을, 가족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큰 보람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디에서 본 건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그 미국의 모 설문조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동기가 사랑하는 사람, 특히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한 노력은 다 아이의 공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싫어도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 노하우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역지사지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대우받고 싶은 만큼만 행동하면 되는 것 같고요. 살가운 자식 기대하지 말고 그런 자식이 되도록 노력해 보자고요. 제가 말한 방법들 다 대단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나름 효과 좋았습니다. 행복은 이제 우리 곁에 사는 파랑새와 같죠. 마음 비울 건 비우고 작은 것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행복한 명절, 행복한 가을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